부평도서관 종합자료실 7월 추천도서. 각각의 계절. 유려하고도 엄정한 문장의 아름다움을 일깨우며 한국 문학이 신뢰하는 이름이 된 작가 권여선이 3년 만에 신작 소설집 각각의 계절을 펴낸다. 1996년에 등단해 4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글쓰기에 매진하며 많은 사람의 인생작으로 남은 작품들을 선보여온 권여선은 이번 소설집에서 기억, 감정, 관계의 중액으로 파고들며 한 시절을, 한 인물을 꼼꼼히 들여다본다. 그 직시의 과정을 거쳐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결코 화사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고 생동적인 삶을 욕망하는 곳으로 향하게 하리라는 것이다. 형사 박미옥. 최근 몇몇 사건들로 인해 세간의 역영 무용론이 유행처럼 입길에 오르곤 했다. 형사 박미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기존 남자 형사들은 물론 국민들도 여형사라는 존재를 낯설어하고 이상하게 여기던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강력범죄 현장을 누비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무수한 사건들을 해결해온 여경이 여기에 있다. 책 제목에 다른 그 어떤 말도 보태지 않았다. 보탤 필요가 없었다. 여형사 박미옥이 아니라 형사 박미옥이다. 형사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감성으로 하는 일이라 말하는 형사 박미옥. 여성으로 인간으로서 마주한 죄와 벌, 선과 악에 대한 놀라운 일화와 깨달음이 형사 박미옥에서 펼쳐진다. 느티나무 수호대. 한국 사회의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며 2000년을 열어젖힌 괜히 부림할 아이들 이후 20년, 그 사이 우리 곁에 새로운 이웃이 된 이주민 가족들의 삶을 따뜻한 눈길로 그리는 이야기다. 다양한 뿌리를 지녔지만 그런 만큼 더 다채로운 빛깔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담았다. 마을의 오래된 느티나무 안에 또 다른 공간이 있다는 판타지적 상상력을 펼쳐 독자들에게 돌봄과 연대,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들을 올곧게 지키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힘차게 한 걸음 나아가는 김중미 문학의 정수가 살아 숨쉬는 또 하나의 대표작이다. 10대를 위한 관계 수업. 이 책에서는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힘, 마음이 맞는 친구를 사귀는 힘,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잘 지내는 힘, 이 세 가지 힘을 어떤 상황에서도 주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는 행복의 삼각형이라고 명명하고 세 가지 힘을 어떻게 키우고 균형을 잡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저자 특유의 인문적 소양과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가 다양한 인용과 사례들에서 빛난다. 비대면 접촉이 관계를 유지하는 주요한 수단이 된 현실을 반영해 마음의 거리를 줄이는 7가지 방법을 부록에 수록했다. 마음의 지혜. TVN 어쩌다 어른, 세바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힘들고 지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전 국민의 마음 멘토로 우뚝 선 김경일 교수는 이 책 마음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고민과 불안을 모아 사람, 행복, 일, 사랑, 돈, 성공, 죽음이라는 7가지 키워드로 분류해냈다. 희망이 사라지고 좌절이 예정되어 있고 몇 번이고 모든 걸 엎어버리고 싶을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매일 작은 행복이 쌓여가고 있다. 우리가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김경일 교수의 이야기처럼 이 책은 우리 마음속에 질긴 힘줄처럼 얽히고 설켜 일상을 지탱해주는 강인한 삶의 근육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도둑맞은 집중력.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요한 하리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집중력 문제가 현대 사회의 비만율의 증가와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정크푸드를 중심으로 한 식품 공급 체계와 생활 방식의 변화가 비만율 증가를 만든 것처럼 집중력 위기의 광범위한 증가도 현대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유행병과 같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인간의 주의력을 빼앗는 꼼수를 발견한 실리콘밸리의 반체제 인사, 강아지에게 ADHD를 진단한 수의사, 놀라운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집중력을 회복한 뉴질랜드의 한 회사까지 종횡무진한다. 그리고 이러한 광범위한 집중력 위기의 수면의 부족, 독서의 붕괴, 테크 기업들의 주의력 조종과 약탈 등 12가지 원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알쓸인잡에 다정한 물리학자 김상욱이 단독 저서로는 5년 만에 신간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물리학의 경계를 뛰어넘어 원자에서 인간까지 세상 모든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기본 입자와 원자에서 시작해 존재의 층위들을 하나하나 밟아가며 물질과 생명, 더 나아가 우주와 인간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조망하고 차갑게만 느껴지던 우주가 물리학자의 시선 속에서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세상을 이해하고 싶었던 한 소년의 호기심이 물리학에서 화학, 화학에서 생물학, 그리고 다시 인문학으로 확장해간 김상욱의 지적 세계를 이 한 권을 통해 총체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유현준의 인문건축기행. 건축물은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물질이 만나 만들어진 결정체로 많은 자본이 드는 만큼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일치할 때만 완성되는 그 사회의 반영이자 단면이다. 그렇기에 건축물을 보면 당대 사람들이 세상을 읽는 관점, 물질을 다루는 기술 수준, 사회 경제 시스템, 인간에 대한 이해, 꿈꾸는 이상향, 생존을 위한 몸부림 등이 보인다. 이 책은 건축가 유현준이 감명받거나 영감을 얻은 30개의 건축물을 소개한다. 이 작품들을 설계한 건축가들은 수백 년 된 전통을 뒤집거나 비트는 혁명적인 생각으로 건축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저자는 이 건축물들을 통해 건축 디자인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한다. 조선미술관. 문화절정기 조선의 풍속화와 궁중기록화를 한 권에 담아낸 전무후무한 책의 탄생. 기획하는 전시마다 대박을 터뜨리고 매 강연 청중의 감탄을 자아내는 고미술 최고 해설가 탁현규의 신간 조선미술관이 출간되었다. 신윤복, 정선, 김홍도를 비롯한 조선의 천재 화가들 7인의 작품과 더불어 태평성대를 누린 숙종과 영조대의 기록화첩도 소개하고 있어 보는 즐거움이 배가 되는 특별한 미술책이다. 백성의 다채로운 일상을 담은 풍속화부터 왕실과 상류사회의 경사스러운 행사를 그린 기록화까지 아름다운 옛 그림을 감상하는 동시에 생생한 역사도 만날 수 있는 조선미술관으로 지금 입장해보자. 단단한 고고학. 이 책은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문자 이전의 역사를 탐구하는 고고학 이야기이다. 그 중에서도 300만 년 전 무렵에 인간이 날카로운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면서 시작된 구석기 시대를 연구하는 구석기 고고학의 세계로 독자를 이끈다. 세상 어디에나 널려있던 흔하디흔한 돌들에 어떻게 각각의 의미가 생기고 쓰임이 더해졌을까? 그리고 의미와 쓰임이 생긴 돌들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지금부터 단단한 땅속 깊이 묻혀있던 돌과 뼈를 꺼내서 원시 인류의 삶과 생각을 읽어보자.